입대연봉입니다. 오늘은 특전 여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특전사는 여군이 있습니다. 되게 소수예요. 이 여군이 몇 명인지 이런 거를 좀 이제 얘기를 하려면 특전사에 입대하는 패턴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특전사 기수는 약 6개 정도의 기수가 입대를 해요. 1년이 12달이니까 6기수가 입대를 하려면 2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입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 당해의 상황에 따라 6번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긴 한데 보통 6번이거든요. 이 모든 기수에 여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기수는 여군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보다 한 기수 후임, 그러니까 이제 165기는 여군이 있었고요. 여군들은 띄엄띄엄 있거든요. 탑팀 이런 거 이제 들어봤을 거예요. 탑팀 나가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진짜 특전사 중에 특전사여야지만 탑팀이 될 수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탑팀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선발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체력이 좋으면 탑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력뿐만 아니라 이제 주특기, 전술, 그 다음에 말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그게 정말 최고인 팀이 탑팀이거든요. 단순히 체력만 좋다고 탑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탑팀이라고 불리는 팀이 정말 특전사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팀이에요. 근데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 탑팀 되는 것보다 여군으로 특전사 입대하기 훨씬 힘들 거예요. 그만큼 사실 여군들을 존경해줘야 되는 게 그래도 남자 특전사는 적게는 한 기수에 한 100명, 많게는 한 200명 이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군은 1년 내내 뽑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 뽑으면 한 기수에 2명, 3명 이 정도밖에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봤을 때 1년 동안 아마 여군이 한 10명 내외? 물론 그만큼 여자가 군대를 가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보다 적지만 그래도 그 수가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10명이라고 1년에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존경해줘야 되는 분들이에요. 정말 군인으로 꿈꾸는 여자 중에서는 정말 아무나 건들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분들이 특전 여군입니다. 갑자기 여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때는 저희가 공수교육을 받을 때였어요. 보통 이제 한 기수당 한 2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 때랑 저희 한 기수 후임이랑은 그 텀이 좀 짧더라고요. 40 며칠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2달이 안 돼. 한 달 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기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역하고도 되게 많이 친해진 케이스인데 저희가 이제 공수교육을 받을 때부터는 상당히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거든요. 땀도 많이 나고 전투복이 아니라 이제 CS복이라고 부르는데 CS복이 상당히 더러워져 있어요. 먼지로 가득하고요. 땀 범벅, 먼지 범벅 막 진짜 그냥 소위 그지 새끼예요. 그지 새끼 꼴로 다니는 건데 거기다 이제 혹여나 비라도 오면 이제 완전 진짜 생 그지대가 되는 건데 다행히 저희 때는 날씨는 좋았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화상을 입죠. 그런 차에 165기가 입대를 합니다. 그 입대를 할 때 그 체육관에서 가족들하고 헤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드디어 후임이 왔구나. 이게 교육단에 보면은 보통 2기수 정도는 후보생, 2기수 정도는 부사관 초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초급을 하던 선배 초급을 외우던 기수는 여단 가고 밑에 있던 기수가 선배 초급이 되고 부사관 후보생에서도 인간을 하면 이제 초급 밑에가 되잖아요. 가장 많이 몰려있을 때는 4기수 정도가 몰려있고요. 적게 몰렸을 때는 뭐 2기수 내지 3기수가 이제 동시에 교육단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기수는 이미 인가를 한 하사고 2기수는 아직 후보생인데 저희가 이제 후보생 고참이 된 거죠. 한 달 반 만에.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 친구랑 같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 당연히 우리를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죠. 쟤들이 우리 선배구나 이런 느낌을 보면서 약간 존경 내지는 신기해하는 약간 그때까지는 우리를 약간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쳐다보는 게 있어요. 좀 반짝반짝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때 우리는 사실은 그 애들을 마음속으로는 우리도 궁금한데 그런 궁금함을 표현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솔직히 그렇게 해서 첫 만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도 똑같이 갈피 기간을 거치고 제일 먼저 제식부터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랑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공수 아마 둘째 주차였을 것 같아요. 이제 둘째 주차는 막타를 타는 거. 또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막타를 타고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식당에 가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판을 다 자기가 스스로 닦잖아요. 닦는데 제 왼쪽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 진짜 막 환하게 빛나는 거야.
다 막 모든 이 배경이 다 암흑의 막 지옥 같은데 내 왼쪽에서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식판을 닦다가 너무 빛이 나서 쳐다봤는데 여자야. 뭐지? 봤는데 후보생이야. 그럼 이제 우리보다 한 기수 아래 후보생이야. 아, 이번에 들어온 애구나. 여자구나. 근데 내가 또 예뻐. 이거 뭐지? 살짝 그랬었어. 그때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 저렇게 예쁜 애가 군대를 오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날 이전까지 저는 165기에 여군이 온지 몰랐어요. 사실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런 날이 한번 겪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 기수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더라고. 65기에 이쁜 애가 와 있다고. 그래갖고 걔 한번 보겠다고. 근데 이게 같은 후보생이지만 막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분위기가 가보시면 알아요. 이게 되게 살벌해요. 분위기가 절대 왕래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막사에 층이 다르게 쓰고 있지만 절대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 있더라고. 예쁜 애가 있다고. 사실은 이 친구는 제가 이제 후배이기도 하고 실제 나이도 저보다 한 살인가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할게요. 이 친구는 특전사 여군 역사상에서도 약간 그 미의 계보를 잇는 그런 친구로 약간 소문이 나 있어요. 현재까지도. 이름도 약간 독특해서 대부분이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유명하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캠핑하시는 분. 그분이 사실 제 선배거든요. 기수로. 사실은 뭐 저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저한테 최소한 4년 이상 선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까마득히 고참이신 분인데 그분이 맞다면 저는 그분을 계룡대에서 한번 뵀었어요. 은하 캠핑 선배님을. 그때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때도 되게 소문났었거든요. 707이 예쁜 여군 하나 있다고. 뭐 한두 기수 차이가 나야 뭐 제가 뭐 한번 볼까 말까 하지. 근데 저는 밑에 있었고 707은 위에 서울에 있으니까 당연히 만날 수도 없는 시절이었고 뭐 기수 차이가 뭐 거의 4년이면은 뭐 그거는 선배가 아니라 그냥 하늘이죠. 그래서 절대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심지어 저보다도 한 기수 아래고 어쨌든 이렇게 그 특전사 여군의 미모를 이렇게 계승하는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었냐면 종교가 천주교였단 말이에요. 너무 유명해서 알아요. 원래 천주교가 군대에 있는 세 개 종교 중에 가장 인기가 없어요. 보통 이제 기독교를 많이 가고 그다음에 불교, 그다음에 천주교는 정말 천주교 신자들만 갈 정도로 인기가 별로 없는데 이 친구가 천주교 이제 그거였는데 얘를 보겠다고 애들이 천주교로 다 몰린 거야. 다 몰렸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원래부터 천주교는 성당은 애초에 신도가 별로 없으니까 규모도 작아요. 좌석도 많이 없는데 그게 잘 안 차요. 너무 사람이 없는데. 근데 그냥 가득 찼어. 꽉 차갖고 서서 천주교는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를 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따라가 봤어요. 근데 와 거의 그 연예인 보러 가는 팬 미팅 하는 것처럼 그 정도였거든요. 여군들은 사실 되게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군대라는 시스템은 남자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야 막말로 야외 훈련을 나가면 속된 말로 아무 데나 똥 싸면 돼. 아무 데나 똥 싸고 오줌 싸도 돼. 근데 여자들끼리만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뭐 개 중에 남자가 좀 섞여 있어 그러면은 사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할 거고 씻는 거 남자들 솔직히 한 달 동안 안 씻어. 철len군 가면 진짜 한 달 동안 안 씻거나 흐르는 계곡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로 한 달을 살거든요. 솔직히 뭐 남자야 그럴 수 있지만 여자들은 또 씻어야 되잖아요. 진짜 힘들 거예요. 당연히 신체적인 피지컬적으로는 당연히 남자가 더 힘이 또 세고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여자였다면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소수의 특전 여군들은요 그냥 진짜 괴물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남자로 치면 한 운동 분야에 정말 최고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설픈 애들은 이 특전사에 올 수가 없어요. 여군은.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즘 유튜브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대단하죠. 그게 뻥이 아니라는 거죠. 가끔씩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군대 여자가 필요하냐 이러는데 여자가 필요한 그 작전들이 있죠. 여자가 필요한데 연약한 여자가 할 수 없는 되게 위험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특전 여군들이 수행을 하면은 그걸 성공했을 때 이제 나머지 작전들을 남자 특전사가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군인들이
다른 부대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작전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여군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고, 당연히 똑같이 천리행군을 똑같은 무게로 걷거나 이러면은 신체적으로 약한데 당연히 똑같이 해내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특전 여군들은 절대 그거를 난 여자니까 나는 좀 더 가볍게 할 거야 군장을, 나는 좀 더 편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저는 사실은 이제 여군하고 동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동기 친구는 없지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때 제가 뭐 때문에 저보다 5기수 선배인 여군 선배하고 어떻게 번호를 교환하게 가지고 한동안 연락을 했던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 선배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여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실제 여군도 아니고 또 여군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여군을 많이 만나려면 3여단 혹은 707, 사령부 이런 데 가야지 사실 만날 수가 있지, 다른 여단들은 여군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여자가 없어요 군대에.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데, 그때 당연히 운 좋게 이제 제가 선배하고 어떻게 연락처를 알게 돼갖고 좀 연락하면서 이렇게 좀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여군들의 생활, 아니 얘기하면 안 되겠다. 여군들의 생활 되게 빡세요. 남자보다 훨씬 빡센. 아니 그거 아실 거예요. 뭐 간호사, 스튜어디스, 이제 아나운서, 뭐 이렇게 약간 여자들이 많은 집단 있죠. 장난 아니래요. 장난 아니래요. 남자보다 훨씬, 남자의 그 어떤 조직 생활보다 훨씬 살벌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거랑 최소한 동급, 그거 이상 여자 특전 여군들의 어떤 그 내무 생활들은.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진짜 빛이 난다, 사람한테 빛이 난다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느꼈고요.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했었어요. 솔직하게. 아, 우리 기수에도 여군 있었으면 나도 그냥 친구로, 동기로 좀 연락하면서 그쪽 생활도 좀 알고 그랬으면 좋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이런 생각조차도 사실 후보생 때까지만, 아니 그 초급 때까지만. 여단을 가니까 그냥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정신없고 자라 그러면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간혹 인터넷에 여자가 군대에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남자보다 셀 거예요. 절대. 지독하게 살벌합니다.